참나무에 바람 부는 날 참나무에다가 참나무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다리가 잘못돼가지고 지금까지 아프고 있어요. 지난 겨울부턴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심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물도 차고 이래갖고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 마디마디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이랬었어. 한 2달 동안 진짜 막 울면서 다녔는데 하지만 농사일 걱정으로 쉴 수도 없는 상황. 수술하면은 막 한 몇 개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답답하니까는 이제 내가 없으면은 다른 가족들이 하우스 이제 저기 농사 짓는데 내가 아무래도 아빠가 없으면은 어려워지잖아. 힘들어지고. 병원 갈 거야? 같이 가줘? 병원 같이 가주냐고. 갔다 올게. 다리 통증이 심해져 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 오늘이 제일 아프네. 오늘이 제일 아파. 혼자 보내라고 지팡이 안 가져가? 안 가져. 아이고 참나 창피한 게 문제야. 다리가 아픈데 재혼 직후 표고버섯 농장 준비로 산에 올랐다가 다리를 다친 상수 씨. 병원 생활 10개월에 장애 3급을 받을 정도로 큰 사고였죠. 참나무에 바람 부는 날 참나무에다가 참나무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다리가 잘못돼가지고 지금까지 아프고 있어요. 지난 겨울부턴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심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물도 차고 이래갖고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 마디마디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이랬었어. 한 2달 동안 진짜 막 울면서 다녔는데 하지만 농사일 걱정으로 쉴 수도 없는 상황. 수술하면은 막 한 몇 개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답답하니까 이제 내가 없으면은 다른 가족들이 하우스 이제 저기 농사 짓는데 내가 아무래도 아빠가 없으면은 어려워지잖아. 힘들어지고. 농장에서 힘쓸 수 있는 남자라고는 아빠 상수 씨뿐. 자신이 쉬면 가족들이 힘들어진다는 책임감에 수술도 미루고 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 시각 체험장을 둘러보고 있는 정은 씨. 둘, 여섯, 여덟, 한 15통? 당장 할 일을 헤아려 보는데요. 이거 더 사와야 되는데. 뭐든지 그냥 다 자재값. 다 제일 중요한 건 돈 들어가는 거. 돈 들어가는 게 제일 어려웠죠. 이제 저거 한다고 막 이제 처음으로 이제 농사 짓고 나서 저거 이제 사업비 같은 거 그런 것도 신청해보고 그리고 집도 팔고. 집안의 장녀이자 농장 대표로 걱정도 고민도 많습니다. 그날 오후 재원아 뭐 하고 있어? 아빠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몸 괜찮아? 어? 병원에서 뭐래? 아 약을 달리 지어주네. 더 아프다겠더니. 주사는? 주사도 맞고 주사도 아빠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딸. 왜? 다리 많이 아파? 아니 이제 물을 뺐은 게 조금 낫게 나는데 뭐 큰 다 완치는 안 돼. 수술할 때까지는. 아빠 아픈데 미안한데 응. 저 뒤쪽에 대나무 의자를 하나 더 놓고 싶거든 그네를. 응. 그래서 대나무밭 한번 갔다 올까 싶어서. 그나 해러 가야지. 이거 해라면 다 해줄게. 아파도 뭐 가서 해줘야지. 그럼 운전만 해. 가서 운전하고 아빠 탑질까지는 해줄게. 그래 얼른 가자. 네, 그래요. 다 돌아와. 딸의 부탁에 쉬지도 못하고 다시 일하러 갑니다. 엄마 대나무 자르는데 같이 가자. 대나무 찔렀는데 한 15통만 배우려고. 모자라더니 아니 저기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딱 한 15통? 딸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아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데요. 해줘야 마음이 편하고 쟤도 기댈 때가 있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해도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해야 기댈 때가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기댈 때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빠보다 일이 먼저인 딸이 못마땅한 엄마. 그나저나 저기 뭐야 그 대나무 하는 게 그렇게 급하냐? 급하지. 네 마음도 알지만은 그래도 나 아빠가 또 저렇게 아파서 또 근데 아빠는 또 그래도 간다 그래? 응. 아빠야. 도착한 곳은 친한 지인의 대나무밭. 한번 찾아봐. 이거 이거 만들어 줄게. 아니 우리가 그때 이렇게 많이 배웠나? 넘어지는 거 조심해.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 대나무를 마음껏 베어갈 수 있는데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 자재값을 아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거 잡아. 대나무를 베느라 여념이 없는데 갑자기 울리는 벨소리. 왜? 대나무 자르러. 빨리 와! 왜? 들렸어. 언제 나타나고 그래? 아빠 지금 자르고 있는데. 빨리 와. 아유. 일단 있어봐. 알았어. 아, 이 사람 아니라 진짜 빨리 와야 된다니까? 알았다고. 아빠 혼자 잘라. 예? 택배시계 물렸대. 아빠가 그럼 혼자 천천히 하고 가지고 갈 테니까 어. 그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먼저 가. 오빠 혼자 어떡하지? 아니 상관없어. 천천히 할 테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또 나도 가야 되잖아 여기. 같이 가. 난 이거 천천히 놀아가면서 가. 걱정하지 마. 가. 미안해 아빠. 고생 좀 해. 이 상황이 난감한 엄마. 어떻게 했냐? 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립니다. 덩그러니 혼자 남은 아빠. 불평 하나 없이 딸이 버려놓은 일을 수습하는데요. 큰 살림을 해 나가잖아. 이게 딸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당돌한 여자, 당돌한 아가씨. 남자도 힘든 농사일에 뛰어들어 8년을 책임져온 당돌한 딸이 그저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꽃농장으로 돌아온 모녀. 어딜 거기 갔다 와. 얘기를 하고 가다가. 얼른 세트수 100개씩 잡아. 서둘러 주문량을 처리합니다. 밥을 먹어야 되고 아빠 약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저기 밥 시킬 거거든? 너 정말 안 먹어? 안 먹는다니까? 정말이지? 안 먹어. 밥을 안 먹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큰딸. 하는 수 없이 나머지 가족들 식사만 주문합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데 밥 안 먹어? 왔어? 시켰어 저기 아까 시간이 없어갖고 배고파서 쟤는 밥 안 먹는데요? 이거 큰 언니가 언니 밥 안 먹어. 오면 내 거 뺏어 먹지 마. 안 먹어. 아무래도 뺏어 먹을 확률이 많아. 일부러 약을 올리며 딸 마음을 돌려보는 아빠. 손 쓰지 마. 내가 할게 그거. 줘. 내가 할게. 줘. 이거 너 미끄러서 넘어질까 봐 그래요. 미끄러서 넘어질까 봐. 그 사이 도착한 배달 음식. 군침 도는 자장면과 볶음밥입니다. 먹고 싶어서 아니야. 이러다가 먹을 생각 있으면 와 체험장으로. 알았어. 어떤 상황에서도 일이 최우선. 일 막 닥쳐 있었을 때는 하고 먹어야 돼 갖고. 안 그러면 이제 얹혀. 자신의 고집과 욕심 때문에 귀농까지 한 가족들.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이 큰데요. 무엇보다 아픈 몸으로 일을 놓지 못하는 아빠를 생각하면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쟤 바빠서 그러지. 바빠서. 먹고 해도 되는데
성격이 저렇다 보니까는 무슨 밥 먹는 시간 수십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닌데 저래. 그런 딸 성격이 유난스럽다 싶지만 굶고 일만 하는 딸이 신경 쓰이는 아빠. 만나게 먹어봐. 지금 먹기 싫은데. 그제야 못 이기는 척 빵을 먹는데요. 3개 더 먹어. 고마워. 맛있지? 야, 오늘 따끈따끈한. 다 줄라 했더니 국물이 한 개도 없어. 짬뽕 국물이. 대추차가 좀 땡기네. 딸의 귀여운 요구에 대추차까지 확실하게 서비스합니다. 저 끊었어. 하나 더 많이 먹고요, 이거. 더 먹어. 일할 땐 똑 부러져도 아빠 앞에선 철부지 딸이죠. 아빠의 애정으로 든든해진 배. 다시 힘을 내 일에 전념합니다. 그날 저녁 언제 한번 저기 저장고 아유 또 맨손으로 또 그러네 그냥. 아무리 그래도 지금 바닥을 맨손으로 그래. 손 닦으면 되지. 아이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왜 화를 내?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가 그거 제일 싫어하잖아. 이 바닥을 세상에 이 세면 바닥을 그 맨손으로 막 눌리고 있어. 알았어. 사람 무한하게. 아니 무한한 게 아니라 세상에 나 안 볼 때는 맨날 다시 살 거 아니야? 엄마 안 볼 때는. 아이고. 이럴 땐 얼른 도망가는 게 상책. 나 씻어. 꾸미지는 못할 망정 갈수록 선머슴처럼 구는 딸. 엄마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죠. 꾸정말 장난 아닌데. 그건. 다니는 여자가 막 여성스럽고 하니까 저거 한데 막 성격 급해갖고 선모좀처럼 그러니까 엄마 막 그런가 봐요. 씻는다더니 앞머리만 감는 정은 씨. 안 보이잖아. 급하게 나갈 일이 생길 때 쓰는 방법이라는데요. 야, 나 이거 앞머리 잘라야겠어. 할 거 없어? 있어. 잘라봐. 아닌가? 잘라지 말까? 이게 이렇게 넘어갈까? 잘라. 헐. 됐지? 이거 보면 여자도 공감할걸요? 좀 욕먹으려나? 정은 씨가 감쪽같이 단장하는 사이 사위 한민 씨가 농장에 왔습니다. 왔어? 안녕하세요. 언니 씻고 나올 때까지 좀 있어야 되겠다. 이거 뭐야? 이거 아빠 하면 되겠다. 엄마 이거 하민이가 좋은 거잖아. 뭐 좋은 거요. 아니 아빠 무릎하고 아프잖아. 이거 어디서 났어? 회사에서 줬나 본데. 우리 하민이 되게 별걸 다 받았고. 아내 다은 씨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한민 씨. 긴 연애를 하다 5개월 전에 결혼해 달달한 신혼생활 중인데요. 시간이 날 때면 농장에 찾아와 장인의 일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바쁘고 힘들 텐데 끝나고 와서 가끔마다 잘 도와줘요. 요새 젊은 애들 같지 않아. 듬직한 사위가 있어 아빠도 한결 든든해졌죠. 가자! 동생 부부와 저녁 약속을 한 날. 응, 잘 자라고 있군. 언니가 쏘는 거야? 그래, 내가 쏠게. 다은 씨가 제일 신났습니다. 엄마 가, 아빠 가. 아. 계절별로 다른 꽃을 키우다 보니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농장일. 그 사정을 알게 된 다은 씨는 5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언니 곁으로 왔는데요. 그 뒤로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죠. 결혼하기 전에 한 번 놀고선 처음이지. 결혼하고 나서. 또 가족들끼리 모이는 저게 많았지. 그 다 달라 연애했던 마음이. 정은 씨도 34, 결혼을 생각할 나이인데요.
언니 이번에 선보 갔잖아. 좀 됐나? 말을 왜 안 해? 아니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언니도 선을 봤다. 설 연락을 안 해? 누구 몇 살이? 동갑. 코고도라는. 만나서 밥 먹고 끝. 아니 술도 먹고 술을 먹었어.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끝. 그러니까 결혼이 생각이 있으면은 이 사람하고 성사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혼 생각이 없이 나가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성사가 될 수가 없어. 생각이 없으면 이 사람이 좋아도 성사가 될 수가 없어. 비혼주의자는 아니지만 정은 씨는 아직 결혼보다 일이 우선. 좋은 사람 한 분 있으면. 좋은 사람 좀 찾아갈 마음도 있다. 그치 뭐 일단 근데 연애부터 해야겠지. 얼마 안 남은 거. 혹시 몰라 갑자기 그래 갑자기 간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 그럼요.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죠. 아 근데 연애하게 되면은 조금 살짝은 숨겼다가 다은한테 제일 먼저 얘기할 거. 언니랑 나 사이엔 비밀이 없지. 아직은 꽃과 연애 중이지만 머지않아 새 사랑이 찾아오겠죠. 동생 부부는 신혼집으로 가고 혼자 농장에 온 정은 씨. 미뤄둔 일이 밟혀 돌아온 건데요. 막 엄청 그렇게 커질 거라는 건 몰랐었어요. 사업이. 자꾸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나서셔서 이제 도와준다고 하셨었는데 이제 조금만 한 3년만 고생해줘, 3년만 고생해줘 하는데 지금 귀농한 지가 8년, 9년 됐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약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빠 계속 이제 병원 다니고 엄마도 병원 다니고 하는 거 보면 아 이놈의 농사를 괜히 시작해갖고 엄마 아빠 와가지고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아 그냥 지금이라도 그냥 다른 거로 돌려서 접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었고. 호강시켜주겠다며 호언장담했는데 밤낮 없이 고생만 하는 가족들. 모두 다 자기 욕심 탓이다 싶은데요. 그렇다고 자책만 할 수는 없는 노릇. 정은 씨는 이 악물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한 가족들. 불 켜라요. 성은 어디 갔대? 방에 한번 가봐. 혹시나 자나 아직 환장. 일어났나? 딸을 찾아 쉼터에 가보는 아빠. 자고 있어. 엄마. 일어나 몇 시까지 일했어 너? 어? 몇 시까지 일했어? 야 일어나. 아 알았어 자지 마. 일어날라. 야 너 임마 여기 애딴 곳이라 위험한데 혼자 자고 있어. 아빠한테 전화를 데리러 오라고 해야지. 걸고 자면 응? 문 다 걸고 자면 된다. 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자고 있었네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밤 한 2-3시까지 일한 것 같은데. 아니다 아빠 나갈게 나와. 늦잠 자는 딸을 깨우고 나온 아빠. 오랜만에 하우스에 들어가 보는데 꽃이 이렇게 만발했어. 아이고. 활짝 핀 상태로 방치된 꽃들. 그 모습에 아빠는 분통이 터집니다. 네, 버려야 돼요. 꽃이 다 상품성이 없잖아요. 다 이 꽃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는데 너무 뜨거워서 막 더워서 이렇게 갑자기 펴버렸네. 얘들이 아주 뭔지를 오고 다녔나 이렇게 만들어놨네. 몽우리 상태로 땄으면 살림에 큰 보탬이 됐을 꽃들. 힘들게 농사지은 꽃들을 버리게 됐으니 괜한 헛고생만 한 것 같습니다. 아파서 내가 한다고 하면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내가 두 것들이 지랄을 한다. 이걸 내가 이거 한다면 못 들게 다친다고. 넘어져서 다친다고. 못 들게 하는 게 결국은 이렇게 만들잖아요. 저거 보세요. 얼마나 저게 다 펴가지고 다 상품성이 다 잃어버리죠. 둘이서 감당이 안 되면 도움을 청할 일이지. 이렇게 방치하는 건 아니다 싶은 아빠. 그대로 넘어가선 안 되겠다고 벼르는데요. 아빠 뭐해? 아 보면 몰라? 보면 모르냐고.
아니 아무리 그 저거나 농사꾼 이게 이렇게 게을러서 되겠어. 이게 뭐야 이게 아무리 더웠다고 해도 이게 다 펴버려가지고. 게으른 게 아니라 해가 이렇게 쪘는데 요 며칠 쪘잖아. 야 그러면은 밤새더라도 한번 따야지. 따가지고. 밤새워서 어떻게 따? 해야지. 너 이거 다 버려가지고 어떻게 돈으로 따지면 얼만디? 여태까지 땄잖아. 왜 딴 거 생각 안 하고 아빠 자꾸 맨날 돈해. 돈이지 그럼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 놀려고 하는 거야. 취미생활로 너 농사 짓냐 그럼? 네가 저기 뭐야. 아무리 이제 날씨가 더웠어도 그렇지. 예? 밤새도록 한 번만 따으면 이런 일이 없지. 이게 뭐야 이게.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조명도 없는 데서. 이게 조명 없으면 다 아니는 핸드폰이고 핸드폰으로 저기 뭐야 조명 비추가면서 다 하대. 바로 이게 이거 안 되면 상품성에서 이게 버리잖아 이렇게. 너는 속상도 안 나? 그만해. 내가 할게. 나가. 알았어. 내가 할 테니까 아빠 가서 볼일 보라고 그럼. 아니 네 알아서 해 그럼. 네 알아서 해. 언성까지 높인 아빠. 아빠 찾지도 마라 이제. 화를 내며 나가버립니다. 일손도 시간도 턱없이 부족해 생긴 일인데 마치 게으름 피며 논 것 마냥 역정을 내는 아빠. 자신의 노력을 몰라주는 것만 같아 서운하고 억울합니다. 아빠 짜증나. 왜? 또 뭔 일 있었구만. 근데 이 또 아빠 뭐가 또 아파갖고 그러나 아니면 뭐가 또 심통이 났나. 다은이랑 나랑 일 안 하는 것처럼. 또 불편하게 서로 그랬구나. 아빠는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누구나 보면 다 아깝지. 우리가 뭐 사람 쓰는 것도 아니고 다 오로지 지금 니랑 나랑 따야 되는데 엄마는 잡아야 되고. 어쩔 때 보면 겁나 아빠 막 이기적이야. 앞에서 못하고 하니까 이제 자기 또 속상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 엄마의 다독임에도 기분이 풀리지 않는 정은 씨. 한 번씩 저럴 때마다 말하기가 싫어. 진짜. 이럴 때면 아빠가 가족이 아닌 남 같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도 냉전 상태인 아빠와 딸.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오늘 하우스에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둘이 그러고 있는 거야? 대답도 안 해. 너는 호랑이하고 놀아야 쓰겠다. 또 막내만 찾는 아빠 모습에 딸은 더 화가 나는데 보다 못한 엄마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자꾸 그러니? 서로 조금 이해를 하면 되지. 그냥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화내지 말어. 아 화내는 게 아니라. 왜 조금 네가 참아야지. 아빠는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고 하니까 꽃은 저렇게 자꾸 피워서 버리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하는 줄 알면서도 그러는 것 같아. 우리가 노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니네를 보고 논다는 소리가 아니야. 논다는 소리가 아니고 알면서도 자기가 해주면은 그저 한해 아빠가 아프지 않았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저 정도로 안 아팠을 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그 거의 세 동원 처리했잖아 혼자서. 가족한테 왜 화풀이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화풀이가 아니야. 나쁜 의미의 화풀이가. 자기 자격지심이 그래. 내가 못 해주니까. 근데 좋게 생각해야지. 그제야 아빠 마음을 헤아려 보는 딸. 혼자 속 끓이며 자책했을 아빠 생각에 심경이 복잡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자매끼리 꽃을 따는데 언니 눈치를 살피던 동생. 언니, 왜? 아빠랑 얘기 좀 해왔어? 뭔 얘기? 아니 어제 그 뒤로 말이야. 뭔 얘기를 얘기할까 뭐가 있어. 이제 사과를 하든가 어디 화해를 하든가 뭐를 하든가 해야지. 뭐 어떻게 사과를 해? 뭐라고? 뭐 말로 안 해도
그냥 뭐 라면도 하나 끓여주고 약도 해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아빠 그런 거 좋아하잖아. 하지만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니가 먼저 다가와주면 또 아빠가 좋아하니까 금방 풀리니까. 그럼 내가 얼른 갔다 올게. 동생 말에 못 이기는 척 아빠를 찾아 나서는 정은 씨. 투닥거리면 늘 아빠가 먼저 다가왔지만 이번에는 정은 씨가 먼저 용기를 내보기로 한 거죠. 아빠 약을? 아빠 여기는 왜? 아 그냥 라면 갖다 주려고. 가서 잘 해봐. 아 그래서 네가 진심을 우러난 거야? 더 얘기 안 할래. 갔다 올게.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컵라면을 들고 화해를 청하러 가는데요. 아빠! 어딨어? 왜 그래? 라면 먹어. 어? 너나 먹어. 와!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아 얼른 오라니까. 딸의 성화에 마지못해 다가와 앉는 아빠. 아이고 너 먹어 너. 라면을 바로 가져와 일할 건데 너나 먹지. 아 먹고 일하라고. 먹고 움직이면 되지. 네가 방 어제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그럴 땐 언제고 말이야. 아빠도 소리를 치니까 나도 화가 나니까 소리를 질렀지.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지 냉랭한데요. 그 모습에 입이 선뜻 떨어지지 않는 딸. 그러거나 말거나 아빠는 라면만 먹습니다. 사람이 좀 어렵게 왔으면 좀 보고라도 먹어라. 어? 뭐가 어려워 네가 걸어왔지. 비행기 타고 왔어? 아빠 말 자꾸 그렇게 하지 마. 나도 큰 맘 먹고 온 거야. 사과하려고 왔잖아. 사과하려고. 어? 라면 왜 이렇게 맛있냐? 좀 우리는 승질을 좀 죽여야 돼. 그러니까 아빠 마음 속상한 것도 아는데 좀 막 너무 일방적으로 안 몰아쳤으면 좋겠어. 내가 뭘 몰아쳐? 너 울라 그러지? 아니? 나 울지 이제 마. 안 운다니까. 울지 마. 나 이제 안 울어. 한두 번 울어가지고 내가 점점 마음이 약해졌지. 네가 안 울면은 나도 괜찮아. 네가 울어서 그 지랄이지. 그래 이제 나 안 울어. 뭘 사과하는겨? 어제 일 때문에 아빠한테 잘못했지? 나도 잘못은 했지. 아빠는 그래. 그건 얼마나 아깝냐. 그거 아까운 게 그냥 가서 뭐야 밤새도록 그 난방 고장 나가지고 그건 그냥 그 고생해서 키웠는데 그렇게 버리면은 얼마나 아깝냐. 그래서 욱하고 그런 거요. 딸의 사과에 마음이 풀린 아빠. 그간 답답했던 속마음을 내비칩니다. 여태까지 아빠도 고생한 거 알지. 엄마도 고생한 거 알고. 그래서 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제 마음에는 항상 뭐 그 마음 갖고 있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괜히 아니 막 심통 아닌 심통도 됐고. 또 눈물이 나네. 울지 마라. 또 울면은 또 마음이 약해지잖아. 울면은 마음이 약해진다 해도 네가 이제 백날 울어도 아빠는 이제 모른 척 한다고 했는데 네가 막상 울면은 또 마음이 아프잖아 내가. 그래서 아빠 건강하라고 약도 챙겨왔네. 약도 챙겨왔어. 그래 아픈데 고생한 거 알지. 야, 자, 손 한번 잡자. 미안해. 화이팅. 화이팅. 미안해. 정원아 미안해. 울지 마. 울면은 못 살아. 울면은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야. 울면 어떡해. 저 당당한 아가씨가. 어? 당당하게 살아야지. 당당하게. 그리고 울면 어떡해. 울지 마. 내가 너 울 줄 알았어. 네가 안 울면은 정상이 아니지. 네 마음 약하고 네가 책임감이 있어서 너도 그랬으니까 아빠도 미안하다. 이제 화 안 낼게. 며칠 못 갈지는 모르지만은 당분간 화 안 낼게. 예. 그래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싸우지 말고.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 딸 정은 씨. 사이 좋은 부녀 사이도 되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국물 안 줘? 국물이고 지랄이고 다 먹었어. 뭐 안 먹는다더니 다 먹어. 네가 국물을 남겨달라고 해야지. 다 먹어. 어떡하냐. 미안. 여기다가 물을 좀 넣어서 먹어. 딸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네요. 그래, 하이파이브. 항상 늘 화이팅 하자 그냥. 그래, 파이팅.